한국을 건드리면 세계가 멈춘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올해 2025년의 세계 경제는 사상 최대의 위기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정책과 주한 미군 비용 증가 요구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세계 상황과 국내 정치 혼란 중의 상황 속에서 무대응으로 묵묵히 대응하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리드리히입니다.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3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단지 중독성 있는 음악이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베를린에 있는 제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은 온통 종이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은 차트와 보고서, 신문 스크랩들이 알록달록하게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저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회색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벽에 걸린 주요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차트는 한국 제품들이 전 세계 기업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가는 선들이 한국 공장에서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회사들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선들이 있어서 지도의 일부분은 거미줄처럼 보이고 있었죠.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게 바로 제 핵심 생각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너무 중요해져서 만약 그들의 공장이 단 일주일만 문을 닫아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작동을 멈출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에서 이메일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전화를 집어들고 놀라서 눈을 깜빡였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제 연구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큰 회의를 주최하고 있었죠. 이건 제 발견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였어요. 기뻐해야 했는데 오히려 걱정으로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제 생각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믿는 것과는 달랐거든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만이 세계에서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그들에게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면 인기를 얻기는 힘들겠죠. 복도에서 걸어온 부서장 한스가 제 방 문간에 나타났죠. 그의 숱 많은 눈썹은 걱정으로 찌푸려져 있었어요. 프리들이 하버드 초청 소식 들었네. 그가 문틀에 기대며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한국 이론을 발표할 생각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명확해요, 한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한테만 명확한 거지. 중간 규모의 나라가 세계 기술 체인을 비밀리에 좌우한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자네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 걸세. 이것 좀 봐요. 제가 컴퓨터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2달 전의 뉴스 보도를 찾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이 컴퓨터 칩 검사 업데이트를 단 3일만 지연시켰을 때 텍사스, 애리조나, 독일의 공장들이 생산을 늦춰야 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스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 가지 예로는 자네 이론을 증명할 수 없네. 수십 가지 예가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 조선소는 세계 대형 컨테이너선의 80%를 건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배터리는 전 세계 전기차의 동력원이죠. 그들의 컴퓨터 칩은 휴대폰부터 군사 장비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있어요. 한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경력이니까 프리드리히. 그냥 어려운 질문들에 대비하게. 하버드 사람들은 쉽게 설득되지 않을 거야. 그가 떠난 후 저는 제 연구벽으로 다시 돌아섰어요. 한 뉴스 사진에는 브라질 도시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달빛 정원이라는 한국 TV 프로그램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며 모두 울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기술로 만든 새 탱크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깊은 숨을 쉬고 하버드에 짧은 답장을 썼어요. 초대에 감사드리며 수락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하버드 초청장은 무거운 돌처럼 제 이메일함에 놓여 있었어요. 볼 때마다 의심이 더 커지고 있었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모두가 믿는 것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 과연 나인가 싶었어요. 어쩌면 실제로는 없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래 베를린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올려다보지 않고 있었죠. 아무도 제 발견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거의 받지 않을 뻔했는데 뭔가가 저를 전화를 받게 만들었어요. 폰 리히텐베르크 박사님, 저는 김지영 교수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김 교수는 전략 연구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30년 동안 한국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교수가 된 분이었죠. 저는 그분의 책을 모두 읽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버드 초청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당신의 이론도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김 교수님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별로 웃지 않았지만 웃을 때는 진지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이론을 말해보세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공급망의 중요한 지점에 조용히 자리 잡았는지, 그들의 배가 세계 무역의 90%를 운반하고 있는지, 그들의 배터리가 어떻게 전기차 혁명의 동력이 되고 있는지, 그들의 컴퓨터 칩이 스마트폰부터 군사 장비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말이죠. 그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림의 절반만 보고 있어요. 김 교수는 가방에서 빨간 기밀 도장이 찍힌 폴더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로 그것을 밀어주고 있었죠. 당신이 56일 테스트라고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의도적인 거였죠. 한국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세계적 영향력을 얻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폴더를 열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는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수출의 전략적 감속을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내부 정부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그 결과는 세심하게 추적되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먼저 전화했는지, 어떤 나라가 무역 양보를 제안했는지, 어떤 나라가 제재를 위협했는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있어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당신은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배, 칩, 배터리.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녀는 전 세계 도시들의 대규모 군중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상파울루, 이스탄불, 마닐라, 로스앤젤레스. 모두 한국 TV쇼와 영화를 보고 있었죠.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모두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5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며 울기 위해 광장에 모일 때 그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건 총이나 위협 없는 영향력이에요. 그게 바로 힘이죠. 압도된 느낌이었어요. 제 연구는 진실의 일부만 밝혀냈던 거였어요.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았죠. 저는 이걸 못하겠어요. 제가 폴더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제 발표는 2주 후예요. 분석 전체를 다시 구성할 시간이 없어요. 김 교수는 폴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기초는 갖추고 있어요. 단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이미 한국이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제 제안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주장했어요. 만약 TV쇼와 음악을 전략적 자산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이죠. 저는 카페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바깥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마침내 제가 물었어요.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힘이 이동하고 있어요. 오래된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새로운 현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죠. 하버드 초청장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저에게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도 주었거든요. 발표 준비를 도와주실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것을 공유할게요. 하지만 이야기는 당신에게서 나와야 해요. 당신이 먼저 패턴을 봤으니까요. 그것을 설명할 사람도 당신이어야 해요.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서 책상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차트들을 내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죠. 중앙에 세계 지도를 놓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기술적 연결뿐만 아니라 문화적 연결도 말이죠. 저는 다음 날 오전 비행기로 하버드 대학이 있는 매사추세츠로 날아갔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건물은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는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택시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높은 창문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긴장으로 배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무대 커튼 뒤에서 많은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죠. 커튼 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정말 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15개 국가에서 온 정부 관료들, 기업 리더들, 군사 전문가들이 줄지어 앉아 제 발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5분 남았습니다. 폰 리히텐베르크 박사님, 직원이 마이크를 건네주며 속삭였어요. 마침내 진행자의 목소리가 제 이름을 발표했어요. 커튼이 열렸고 제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갈 때 밝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첫 슬라이드를 바로 보여주는 대신 리모컨을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관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이 세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시 기다려 보았죠. 그러자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짧은 검은 머리의 한 여성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기술 전문가 이젤 로페즈였죠. 컴퓨터 칩 생산을 중단한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한국이 멈춘다면 세계도 정말 함께 멈출까요? 이제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다른 이들은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죠. 몇 명은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는데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보였죠. 세계는 무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최대 선박의 80%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청중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 배터리 공장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계의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이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계속 말했어요. 이 배터리가 없다면 친환경 에너지 혁명은 즉시 멈추게 될 거예요. 날카로운 파란 눈과 금발머리를 가진 한 여성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스웨덴 해운협회의 잉그리드 알랜더였죠.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신중하게 준비한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한국 기업들과 세계 산업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방 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죠. 몇몇은 빠르게 메모를 하고 다른 이들은 옆 사람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상했던 반박이 왔어요. 러시아 외교관 나타샤 오를로바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도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은 엄청난 수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왜 한국에만 집중하는 건가요? 방안이 조용해졌고 모두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숫자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못해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품질, 안전성, 신뢰성이 더 중요하죠. BMW와 아우디가 고급 자동차를 운반할 배가 필요할 때 그들은 한국 선박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나타샤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발표를 계속하며 이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브라질, 이집트, 인도의 엄청난 군중들이 한국 TV쇼와 콘서트를 보는 영상들이 재생됐죠.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이건 강제 없는 영향력이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울 때 그건 진짜 힘이에요. 빨간 머리와 주근깨가 있는 한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캐나다 반도체 CEO인 코맥 오설리반이었죠. 그는 제가 보여주는 내용에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화적 인기가 어떻게 전략적 힘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2022년 중동 핵 발전 협상 중에 현지 관료가 자기 딸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덕분에 한국의 친근감을 느끼게 됐다고 인정했어요. 이렇게 문화는 외교적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는 계속 늘어나는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문화 수출이 연간 20%씩 성장하며 전 세계 도시의 한국 식당이 계속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제 청중들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죠. 한국 방위 기술에 대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제스처도 더 확신에 찬 모습이 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단순한 이론을 가진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였죠. 오늘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 편이 되진 않겠지만 이제 그들 모두가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제 강당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 청중들은 의심스러운 눈치였죠. 하지만 지금은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슬라이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들은 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발견들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힘을 의도적으로 시험했다는 증거였죠. 이 주장은 제 발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56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새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검사 시스템이 정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연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 주의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여줬어요. 문이 닫힌 공장들의 사진과 생산량이 떨어지는 차트들이 나타났죠. 메모리 칩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도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이유로 멈췄죠.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청중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캐나다 반도체 CEO 코맥 오설리반은 깊게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의 회사도 이런 지연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부러 행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가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들을 보면 조율된 감속이었어요. 세계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었죠.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몇몇은 서로 속삭이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으로 빠르게 타이핑하며 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어두운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료인 산티아고 오비스포였죠.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붉어져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이건 심각한 분석이 아니라 음모론 같은 소리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서 저에게로 향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56일 기간 동안의 한국 정부 기관들 간의 내부 소통 자료가 나왔죠. 김 교수님이 제게 이 문서들을 주셨는데 제가 필요로 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들은 공식 기록입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계획된 생산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 같은 2주 기간 동안 조율되었죠. 산티아고는 화면을 쳐다보며 화난 표정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감속 시작 2주 안에 미국은 관세 정책을 조용히 변경했어요. 독일은 한국에 대한 기술 투자를 늘렸고 일본은 수출 제한을 완화했죠. 증거는 명확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감속에 빠르게 반응하여 공급망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양보를 했던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러시아 외교관 나타샤 오를로바가 외쳤어요. 그건 정상적인 시장 조정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는 당신의 더 큰 이론을 증명할 수 없죠. 저는 이런 대답을 예상해서 군사 기술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한국은 한때 주로 무기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은 첨단 군사 시스템의 주요 수출국이 되었죠. 화면에는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세련된 전함, 첨단 탱크, 전투기, 포병 등의 이미지가 가득 차고 있었어요. 최근 한국과 국방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강조한 지도를 보여줬죠.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이집트 등이었어요. 2022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8위였어요. 2023년에는 7위로 올라갔고 오늘날은 6위에 접근하고 있죠. 나타샤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한 가지 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산업에 걸친 패턴이죠. 반도체, 조선, 배터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국방까지 각 부분이 서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집트 에너지 대표 야라 엘사요트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더 큰 나라들의 도움 없이도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을 유지할 기술적 능력이 있나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를 위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중형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은 첫 번째 나라였어요. 그들은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그들의 민간 기술,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현대 엔진이 모든 것이 군사적 용도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런 통합이 한국의 진정한 경쟁 우위인 거죠. 많은 얼굴에서 이해의 빛이 깨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완전한 시스템으로 볼 때 한국의 전략은 이해가 되고 있었죠. 군사력에 대한 마지막 요점으로 한국의 엄청난 예비군 50만 명의 현역 군인과 350만 명의 예비군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수행할 도구를 수출하고 있죠. 나이지리아 군사 전문가인 툰데 오바페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런 수준의 자신감을 갖게 된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놀라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더 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수천 년 동안 독립을 유지해온 데서 온 거예요. 그건 그들의 국가 DNA에 있는 거죠. 때로는 정체성이 경제적 또는 군사적 힘보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결론을 향해 나아가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은 사라졌고 이제 대부분의 얼굴에는 걱정, 존중, 깊은 생각이 섞여 있었죠.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저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리모컨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클릭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제 가장 강력한 시각 자료가 나타났죠. 4개의 주요 국가 국기가 있는 세계 지도였어요. 미국, 러시아, 페루, 영국이었죠. 그 사이로 여러 산업을 나타내는 색깔 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해우는 파란색, 반도체는 녹색, 배터리는 빨간색, 엔터테인먼트는 노란색, 그리고 국방은 보라색이었죠.
이 선들이 교차하는 핵심 지점에는 한국 국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휴대폰을 만지거나 옆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고 있었죠. 모든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지도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가장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세계 경제를 함께 묶는 중요한 연결 지점에 앉아 있었죠. 이것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강대국들만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크기보다 전략적 위치가 더 중요한 세계죠. 제 발표가 끝나서 단상에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앞서 저에게 반론했던 캐나다 반도체 CEO인 코맥 오설리반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의심이 아니라 생각에 잠긴, 심지어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해해 온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의 주변에서 머리들이 동의하며 끄덕이고 있었어요. 스웨덴 해운 대표인 잉그리드 알랜더는 태블릿에서 뭔가를 확인한 다음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봤어요. 한국 조선에 대한 제 주장 중 하나를 확인한 모양이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는 천천히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안도감, 자부심, 그리고 피로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저를 휩쓸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조용히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앞서 저에게 반론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됐죠. 그들은 질문, 의견, 그리고 더 많은 정보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해운 통제에 대한 당신의 분석이 맞아요. 잉그리드가 태블릿의 수치를 보여주며 인정했어요. 우리 자체 데이터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어요. 제 발표 중에 그렇게 화를 냈던 산티아고는 이제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 주요 국방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신의 배경 연구는 우리 자체 분석가들보다 훨씬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제 가장 강력한 비평가였던 러시아 외교관 나타샤도 마지못해 제 몇몇 주장을 인정했어요. 당신의 문화적 분석은 흥미롭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모든 곳에서 열리는 한국어 센터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나이지리아 군사 전문가인 툰데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줬어요. 저희 정부는 이 분석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라고스를 방문하실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하버드를 떠날 때쯤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전 세계 정부 기관, 기업, 그리고 대학에서 온 강연 요청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제가 밝혀낸 지식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을 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며 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죠. 아침에는 논란이 많은 이론을 가진 무명의 분석가였는데 이제는 세계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김 교수님이었죠. 백악관 경제팀이 당신 발표를 봤어요. 그녀가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그들이 당신의 발견을 바탕으로 무역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요.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그럼 한국 정부는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언급도 없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것을 누군가가 마침내 알아차렸다는 점에 감명받고 있죠. 통화가 끝난 후 창가로 걸어가 베를린을 내다봤어요. 도시는 항상 그랬듯이 똑같아 보였어요. 일하러 서두르는 사람들, 교통 체증 속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는 비둘기들. 하지만 세계는 변했어요. 아니면 아마도 우리의 이해가 변한 거죠. 제 책상에는 도쿄, 워싱턴, 브뤼셀, 그리고 서울에서 강연해달라는 초청장이 놓여 있었어요. 조용한 서재에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저를 전 세계로 데려가고 있었죠. 노트를 집어들고 다음 발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이 원한다면 세계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다음은 더 중요한 질문을 탐구할 거예요. 한국이 세계를 앞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후 햇살이 제 서재를 따뜻하게 비추는 동안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진실을 찾아 세상과 공유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이해를 환영하진 않겠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서는 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만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사람들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사연을 주변에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저는 무한감사였습니다.